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환경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에 대한 시험 출제 기준이라든지 문항수 이런 것들은 어제 OT에서 말씀드렸으니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2페이지 2장이죠. 거기 보게 되면 1장 그러니까 쉽게 1장, 2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과목 공중보건학, 2과목 환경위생학, 3과목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식품위생학, 4과목 위생곤충학, 그 다음에 5과목 할 때 5과목제의 위생관계법령, OT 다 설명했으니 그럼 바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2과목에 들어가는 환경위생학은 어떻게 돼 있어요? 172페이지 1장 환경위생 개념이 있고 2장 대기 환경관리와 실내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돼 있죠. 그럼 이제 환경위생 개념에는 많이 나진 않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나진 않는데 작년인가 언젠 또 한 번 나기도 했더라고. 어떤 게 났냐 그러면 환경 요인의 분류. 그럼 우리는 지금 환경위생학이라고 시험 낼 때 과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환경위생이나 환경보건이나 비슷한 과목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환경위생 정의 보자고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줄치고 빨리 따라오세요. 여기 172페이지에는 중요한 말들이 별로 없고 거기 위에 173페이지부터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172페이지 중간부터 공기부터 상당히 중요한 게 많네. 그 양가로 1번부터 3번째까지만 그냥 줄을 한번 쳐보자고요.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 발육과 건강,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줄 물리적인 인자, 화학적인 인자 이러는 것들 다 본다는 거죠. 물리적인 생활 환경에 들어가는 수질, 그 다음에 물, 공기 이런 것들과 이거 외에 다른 모든 인자를 다 통제하는 것이 뭐가 돼요? 환경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환경위생 분류에는 실험위생학이라는 것도 있고 생리위생학도 있고 위생공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볼 거 없고 그럼 양가로 3번째 환경요인 분류, 환경인자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자연적인 환경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째 어떻게 나눠요? 사회적인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환경에는 이 말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화학적인 인자가 있고 나번에는 생물학적 환경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물리적인 인자가 정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양가로 3번째 동그라미 1번의 가번에는 이 화학적 그랬죠. 그럼 이 화학적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보세요. 이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걸 뜻하는 것이고요. 이 화학적은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국어도 아니고 용어 정의할 거가 아니고 우리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목차를 아직 안 봤지만 우리가 환경위생학에는 소독도 들어가요. 그런데 뭐가 돼? 그럼 목차를 한번 앞에 보실래요? 173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수질 파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대기 파트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용어정이 맨 앞에 있고요. 생활의료 폐기물이 있는데 작업환경 및 기타에 들어가면 기타에 우리가 소독도 있고 의복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맨 앞 페이지에 목차감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목차에는 자세하게 안 써놨네. 그럼 여기서 소독할 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용어 정의할 때 물리적 인자와 그 다음에 소독에서 물리적 소독과 똑같은 물리적이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물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말로도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럼 소독에서 물리적인 소독을 찾아라 그러면 끓인다든지 그러니까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것을 물리적인 소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끓이거나 또는 햇볕에 균을 죽이거나 이러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건데 약품 들어가지 않고 하는 건데 화학적이라는 건 약품을 가지고 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용어에서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이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소독 가서 소독은 식품에도 나고 환경위생에서 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때 가서 물리적인 소독 찾아라 그러면 쉬울 텐데 시험장 가보니까 물리적 소독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나온 거를 같다는 의미로 보는 거냐면 이학적 소독.
그래서 물리적 소득 이꼴 이학적 소득. 여기서 물리적인 인자 이꼴 이학적 인자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화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요 용어를 구분하라고 소독할 때 써먹으려고. 그럼 우리가 환경위생 여러 가지 OTS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위생에 나는 소독이나 식품위생에서 나는 소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책을 내가 이거 잘랐잖아. 이렇게 어제 얘기했다시피 두꺼운 걸 잘랐는데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과목마다 다른 선생이 하게 되면 분량이 많아져요. 왜? 내가 맡은 과목 같은 경우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이 과목마다 선생들을 다 따로따로 한다면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나처럼 한 사람이 쭉 하게 되면 뭐 위생사도 처음으로 내가 썼어요. 여기서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출판사 책이 있지만 내가 국시연보다 먼저 책을 냈거든요. 그랬는데 국시연이 옛날에 국시연이 아니고 옛날에는 저기 국립보건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별도로 떨어져서 국시연이 나와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우리가 환경위생학과 비슷한 식품에 있는 거 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과 또 중복되는 것이 식품에도 있고 법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군데에서만 설명하면 다 우리가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줄이니까 짧은 시간을 적게 투여해서 합격하는 데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설명한 것들은 우리가 딴 데 만약에 식품위생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설명 안 하고 여기 거를 우리가 참고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독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학적은 물리적인 걸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화학적은 뭐가 돼요?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을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용어정의 설명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시자고요. 거기 또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자연적인 환경위생에 대한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것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가 났었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 사회적인 거에는 인위적인 것이 있고 문화적인 것이 있고 자연적에는 이화학적이 있고 생물학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기도 했지만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나요. 자연적인 오염물질이 있고 인위적인 오염물질이 있고. 그럼 쉽게 할 수 있죠. 인위적이라는 건 불을 떼거나 이런 것들 있죠. 불 떼거나 공장에서 에너지 떼면 물질, 오염물질 나오죠. 이게 인위적이죠. 그런데 화산 폭발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는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내뿜은 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이렇게 내게 돼요. 근데 그런 말들이 지금 용어 정의가 우리가 뒤에 가면 또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 있어요. 바로 그 몇 장 넘어가면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여기 우리가 환경위생 개념에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화학적은 공기, 토양, 광선, 햇볕 뜻하는 거죠. 물, 소리, 대기오염. 그래서 인간들이 배출한 SO2, CO, CO2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먼지도 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에는 황사 같은 거 모래 날라오죠. 조만간에 이제 넘어올 것 같아. 조금 있다 보니까 봄이 다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고, 생물학적은 동물, 위생곤충학, 파리, 모기. 어제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모기 같은 거 조금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또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위생곤충학 가서 맡아놓고 거기는 이제 작은 발가진 모기가 옮기는 것이 무엇이냐? 일명 일본 내염을 옮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아노펠라스 시네시스라는 것은 중국 얼룩날개 모기인데 이것은 말라리아 옮긴다. 어제 공중보건학에서 조금 얘기했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짧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자고 이런 것들이고, 사회적인 거에는 인위적인 환경, 의식주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인위적인 거는 의복, 먹는 거, 그 다음에 주거,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이걸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도 느낄 수 있고, 일단 이게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식주, 그 다음에 산업시설, 위생시설, 문화에는 어떤 게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이거죠. 그 다음에 종교, 이러는 것들이 사회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인위적으로 뿜어내는 오염물질이 있고 자연적으로 있는데 이러는 것들이 인자로 본다 그러면 자연적인 인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위적인 인자 이렇게 대충 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시험 대비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럼 공기 보세요. 공기는 성분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표준 상태다 이거죠. 그럼 표준 상태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는 과목마다 표준이라는 말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기 파트에서
표준이라는 것은,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기압이에요. 그럼 1atm을 일명 1기압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럼 1기압인데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필기와 실기가 따로따로 시험을 보지만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 실기가 풀린다 그랬었던 거죠. 그럼 옛날에는 실기가 그립으로 난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기도 하다는 거죠. 작년에 이게 난 거예요. 이걸 지금 0도씨 1기압을 일명 표준 상태다 해가지고 일명 대기, 내가 한 것이 아닌 환경부에서 우리가 뭐 S, 스탠다드 약자 써가지고 S자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조금 있다 이제 황사가 넘어오게 되면 기상캐스터들이 오늘은 황사가 어떻게 되고 그럴 때 보게 되면 거기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자막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스탠다드 입방미터. 이제 세제곱미터를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를 세제곱미터 그러는데 이걸 입방미터 이렇게 읽을 거예요. 공학에선 그렇게 읽죠. 근데 이거는 S자 붙였다는 건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공기는 우리가 보게 되면 0도냐 아니면 우리가 10도냐 20도냐에 따라서 부피가 틀어져요.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를 부피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0도씨 1기압이 붙었다는 건 S자를 붙여준 거예요. S자가 없다는 것은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무게가 몇 미리그램이냐, 몇 마이크로그램이냐 하겠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럼 이제 작년에 여기서 보게 되면 1atm이 뜻하는 이 스탠다드 했을 때 여기서 1atm이라는 것을 몇 미리미리 hg냐 또는 수은주 밀리미터냐,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계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밑에 바로 오른쪽에 무엇이 있어요? 오른쪽에 엔토가스가 있죠. 엔토가스가 몇 페이지 몇 줄에 있냐 그러면 173페이지에 우리가 동그라미 두 번째 우리가 가번에 디귿번에 자만병 있죠. 자만병 나오는 것과 이 기압과 연결돼요. 연결된다고. 그리고 이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필기에서만 계산이 나느냐? 필기에서도 계산이 나지만 실기에서도 나요. 그럼 이거 지금 0도씨 1기압이라는 ATM을 설명을 할 거예요. 보세요. 1atm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수은이죠. 수은 화학기호가 어떻게 돼요? HG죠. HG. 그러면 저기 갔더니 화학 어려워 죽겠는 화력을 하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르면 그냥 몇 개 쓰세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 앞에 부록 비슷하게 생겨먹었지요. 거기에 있는 거에 화학기호들이 있어요. 그걸 다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써먹을 화학기호들이 몇 개 있으니 그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내가 해줄 때 받아 쓰세요. 그럼 HG는 수은이라 그러는데 수은을 76cm 올라간 것을 1기압으로 하자. 이래서 토리체리가 발견한 그거를 세계인들이 1기압으로 하자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76cm, 1cm는 몇 미리예요? 몇 미리미터예요? 10mm죠. 이건 기본으로 알죠. 그러면 76cm 하고 수은을 써도 되지만 우린 주로 나타낼 때 미리미터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76cm를 미리미터로 말하면 760 미리미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수은의 기둥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HG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1atm은 뭐라고 읽는다? 1기압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1기압은 이꼴 뭐라고 또 표시할 수 있다? 760 이거는 수은주 밀리미터 그래요. 수은주 밀리미터 760 수은주 밀리미터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은은 비중이 13.59, 약 13.6이라고 계산하는 것인가 13.5로 계산할 것인가는 끝이 조금 틀려져요. 그럼 이제 물은 거기까지 이제 볼 건 없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물 기둥으로 해서 한 압력이라는 거죠. 물로 말하면 물은 0도씨 4기압의 비중이 1이에요. 비중이 수은은 13.59고 그럼 이거는 뭐가 어떻게 표시되느냐? 332mm 물 분자는 H2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있느냐? 수주 그래요. 수주.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수는 비중이 13.59 59를 계산을 하면 물은 1이고 계산하면 1332고 이거를 약 짜투리 잘라내고
일명 13.6으로 계산하면 이게 3이 돼요. 그럼 이제 1332도 맞고 1333도 맞다 이거죠. 대충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일기압이에요. 그럼 일기압은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가 일기압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걸어 다니죠. 그럼 여기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어딜 뜻하는 것인가 하면 뒷장 바로 넘어가면 있어요. 실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으니 우리가 활동하는 이 무대는 지금 몇 기압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1기압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1ATM은 760 수은주 밀리미터 이꼴 뭐라 그래요?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러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잘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물 분자 없다고 쳐봐요. 물 분자 없다고. 그러면 1332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1332 밀리미터를 물 분자 없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센티미터죠. 1cm는 10mm니까. 그럼 1m는 몇 cm예요? 100cm죠. 1m 100cm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모르면 앞에다 있다가 알려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센티미터고 점 찍으면 앞으로 2개 찍으면 뭐가 돼? 미터죠. 그럼 약 10.332m가 1기압이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하면 물 분자 없다고 치고 1332mm니까 이거를 미터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332m가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모르면 그냥 외우든지. 그럼 이걸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자만병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내가 해녀예요. 해녀면 우리가 해녀가 압력계를 차고 가요. 압력계를 차고 갈 때 해녀들은 우리가 바깥에서 전복 같은 걸 따요. 물 속으로 들어가요. 물 속으로 들어가죠. 물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우린 지금 수면을 기준해서 다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에는 1기압이에요. 또는 물기둥으로 말하면 1332 수주 밀리미터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1기압이에요. 그러면 해녀들은 물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 전복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물질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보통 전복이나 이런 것들은 10m 또는 6m 이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이 좋은 게 있대요. 그럼 내가 해녀라고 쳤을 때 압력계를 차고 가면 이 압력계가 이제 0부터 시작된다고 했을 때 10m 내려가면 대충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1기압 찍히겠죠. 20m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보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면에 1기압이 있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압력계는 0부터 시작하면 지금 내가 압력계를 차고 내가 해녀예요. 10m 내려가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1기압 찍히겠죠. 그 다음에 20m 내려가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2기압이라고 찍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받는 압력은 사람들이 받는 압력은 어떻게 받는가? 절대압으로 받아요. 사람들이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는다고. 그럼 절대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우리 지금 여기 1기압 먹고 들어가는 거죠. 수면에서 기준에서 약 11km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대륙권이에요. 여기는 1기압이라고. 그럼 이제 절대압으로 인간은 받는데 절대압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ATM. 이꼴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수면압 그래요. 수면압. 또는 대기압 그래요. 그럼 1ATM 더하기 게이지압이에요. 게이지압이라는 것은 압력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내가 해녀기 때문에 물질을 하러 밑으로 갔을 때 10m 내려가면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우리가 1이라고 찍혀있죠?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뭐가 되느냐면 1 더하기 1 하니까 2기압이죠. 만약에 20m 가서 물질을 한다 그러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게이지압이라는 건 압력계에 나타난 걸 뜻하는 거예요. 2라고 찍히죠. 그럼 내가 실제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다? 20m 내려가서 일을 한다면 3기압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보통 때 1기압에서 노출돼서 사는데 물질을 10m 내려간다 그러면 내가 2기압에서 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압 상태에서 물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변들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자만병이에요. 그럼 이제 필기에서 이럴 걸 얘기를 했으니 실기가면 이제 계산 들어가요. 해녀가 또는 뭐가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잠수부가 20m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수부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냐? 20m니까 여기 뭐라고 찍혀요? 2라고 찍히죠. 2.
더하기 여기 수면압 1이니까 사람 받는 거는 뭐로 한다? 절대압.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죠. 만약에 우리가 터널을 공사하는 터널을 우리가 뚫는 인부가 만약에 40m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밑으로 가는 거죠. 밑으로 가면 압력계에 뭐라고 찍혀요? 40m니까 4라고 찍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뭐라 하면 돼요? 1. 그러면 이때 우리가 터널 공사하는 인부는 몇 겹의 우리가 압력을 받는 거예요? 5죠. 이게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는 다 계산이 뭐까지 가요? 그럼 이거가 필기에도 나지만 실기에도 나요. 이런 것들이 계산이라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계산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또 실기에서 이렇게 나게 돼요. 우리가 보면 그림으로 난다는 거죠. 그림은 회사에 따라서 틀려요. 온도계도 또는 시계도 컴퓨터도 모양이 다 폰도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막대기요? 도대체 압력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에서 배운 걸 가지고 기준에서 해요. 이제 시험장 가서 실기 시험을 갔어. 이건 이제 계산이 났다고 치고 실기 시험을 갔더니 이런 막대기가 있어요. 도대체 저거 누구 두드려 패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그랬는데 여기 단위가 미리미리 HG로 됐어요. 단위는 미리미리 HG다. 이렇게 그림이 나고 이제 여기 무슨 표시됐겠죠. 그럼 단위가 여기 밑에니까 안 보이면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 실기 다음 기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단위 미리미리 HG. 그렇으면 이거 뭐예요? 그림 막대기 비슷한 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막대기예요?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충실이 되면 실기는 그냥 통과로 간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요. 다음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다음 기구는 무엇을 측정하는 것인가? 미리미리 HG가 온도를 재는 거예요? 압력을 재는 거예요? 압력을 재는 거다. 이게 답이 된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절대압.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압이라는 것은 1atm 1기압 더하기 그 다음에 게이지압이에요. 게이지압은 압력계에 나타나는 걸 뜻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됐고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공기 성분은 줄치면서 다 중요시 해두세요. 우리가 N2가 있죠. 이 퍼센테이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N2는 78점 몇 퍼센트, 대충 말하면 79고 그 다음에 O2는 산소를 뜻하는 거죠. N2는 질소고 그럼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 이거 이제 지울게요. 0도씨 1기압 지우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 공기 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기 성분은 N2 그 다음에 뭐가 돼요? O2 이거 순서 외우셔야 돼요. O2가 있고 그럼 N2는 질소가스 뜻하는 거죠. O2는 뭐가 돼요? 산소가스. 그 다음에 아르곤. AR은 아르곤이에요. 그런 다음에 CO2가 있죠. CO2. 그럼 이산화탄소 이꼴 뭐라 그래요? 탄산가스. 똑같은 건데 화학기호는 거기 앞에 우리가 공중보건 앞에 왜 화학기호들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중학교는 화학을 많이 안 하지. 고등학교 화학책을 찾아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화학기호는 예외인 것도 있지만 지금 CO2 하게 되면 이거죠. 화학기호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뒤에 거 먼저 읽고 화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 산소죠. 이거 탄소죠. 그럼 이산화탄소 또는 이거를 애칭처럼 탄산가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라는 것이 CO2를 집어넣은 음료수예요. 근데 우리는 CO2를 내뿜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다고 탄산가스를 집어넣어. 그럼 모든 이 자기 뱃속 장기가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이 들은 놈의 주인이 뿜어내야 되는 탄소를 막 집어넣어. 그러니까 모든 염증성 질환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젊은 사람들만은 당뇨 이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탄산가스가 이거예요. 이거라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 있고 CO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인데 생략하죠. 일산화탄소 이런 화학기호들 읽는 것들이 앞에 있으니 모르면 쓰라고. 그럼 이제 순서를 반드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N2, O2, 아르곤, CO2 요것만 외우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N2는 거의 있다시피 78점 몇 퍼센트죠. 산소는 20점 몇 퍼센트, 아르곤은 0.93%, 그 다음에 CO2는 뭐가 돼요?
지역에 따라 틀려요. 0.03에서 0.035%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CO2 가스가 0.04%까지 가요. 그럼 우리는 평상시 때 CO2 같은 것들을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것들 많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외워야 돼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0. 뭐가 되냐면 78점 몇 퍼센트 짜투리 떼내버리고 이거는 우리가 20점 몇 퍼센트 이거는 0.93% CO2는 상당히 범위가 넓지요. 0.03 내지 0.035%인데 서울은 0.04%까지 가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순서도 외워야 되지만 N2 몇 퍼센트냐, 산소 몇 퍼센트냐, 아르곤은 작년에 났고 안 나더니 아르곤은 0.93%예요. 그 다음에 CO2가 0.03에서 0.04 또는 0.03에서 0.035까지 가는데 왜 이런 편차가 큰 거냐 그러면 들어보시오요. 에너지를 낸다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안 내요. 그러면 에너지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이에요. 그럼 산소는 에너지를 내느냐? 아니에요.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BOD 측정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유기물의 주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탄소, 수소, 황만 에너지를 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몇 년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C는 완전 연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O2랑 만나서 CO2가 되죠. 이건 완전 연소된 거예요. 그런데 또 보시오. C 더하기 2분의 1 O2 이러면 이거 아래첨자예요. 대충 이거 CO죠. CO. 그럼 이건 불완전 연소죠. 불완전 연소. 이거는 뭐가 돼요? 완전 연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CO. 이런 식은 화학에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화학을 논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냥 외워. C하고 탄소 하나랑 산소 분자 하나가 만나면 완전 연소가 된 CO2가 되는 것이고 탄소 하나와 그 다음에 산소 반몰이 만나면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실기로 가요. 그러면 이제 필기에서 이게 불완전 연소라고 배웠죠? 그러면 다음 중 오염물질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더 태워서 방지할 수 있는 거 찾아라면 이거죠, 이거. 산소 더 집어넣으면 되죠. 산소를 더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CO5를 갖다가 더하기 2분의 1 O2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여기 CO2 되죠. 태워서 완전 연소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럼 모르면 이거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그러면 왜 이렇게 편차가 CO2 농도가 많으냐 하면은 서울은 본인들이 보니까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시골 옛날에 우리 엄마 계실 때 보게 되면 우리 엄마 말씀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 새끼래. 사람 새끼 한 마리 없대. 바깥에 가 있어도 그만큼 전부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 근데 서울은 오면 정신없지요. 우리가 승용차를 끌고 갈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먼 데는 승용차를 못 끌고 와요. 왜? 하도 막혀가지고. 그리고 지하철을 만약에 한 대가 안 왔다고 쳐봐요. 특히 서울역이나 여기 저희 신도림역 같은 경우 환승하는데 우리같이 체격 작은 사람은 터져 죽지요. 그만큼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지하철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떼는 에너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서 나오는 CO2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CO2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가스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CO2는 어느 지역이냐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떼느냐 안 떼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울은 0.04%까지 높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데 우리가 CO2는 온실가스를 유발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허용기준치가 우리가 실내에서 얼마일 때 오른쪽 페이지에 있다시피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실내 환기 기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가 공기 중에서 우리가 공기 성분 중에서 N2 가장 많고 두 번째 O2 산소 많고 그 다음에 CO2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르곤이 더 많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다 순서 외우시라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CO2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걸 다 퍼센테이지 외워야 되는데 이때 지금 쓴 퍼센트는 공기 성분 중에서 퍼센테이지가 볼륨 대 볼륨 퍼센트예요.
2% 뜻하는 거예요. 무게 대 무게는 틀려요. 무게 대 무게는 문제풀이가 써 있을 것이고 지금 이거는 부피 대 부피 퍼센트, 볼륨 대 볼륨 퍼센트고 이렇게 하는데 무게 대 무게는 또 틀려요. 무게 대 무게, 일명 W 대 W는 수치가 틀려져요. 해설도 있을 테니까 뒤에 가서. 이럴 때는 N2가 76%, 산소가 23%, 웨이트 대 웨이트, 무게 대 무게예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제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할 건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부피 대 부피, 이게 일면 최적 대 최적 백분이다 이거죠. 이랬을 때가 78점 얼마, 대충 말하면 79, 그 다음에 20점 얼마, 대충 말하면 21, 그렇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거 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CO2 같은 경우도 수치를 외워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잘 보세요. 요거 이제 지우고 여기 S가 타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 또 SO2는 무엇이 타서 나온 것인가? 탄소가 타서 SO2가 된 거예요? 황이 탄 거예요? 황이에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 이제 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뭘 설명할 거냐 그러면 1%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분필 1% 하게 되면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돼요. 100개로 잘라서 하나가 1%예요. 이거 100개로 잘라서 하나를 1%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지금 여기 공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말뜻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분모에가 붙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첨자 2승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두 개가 붙으라는 거예요. 100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10의 2승이라는 것은 100을 뜻하는 것이고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러면 100분의 1이고 10의 2승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을 뜻해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쓰냐? 하나의 관행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보시자고 1%라는 것은 분필 1%는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고 칠판 지우개 1%는 칠판 지우개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예요. 그런데 ppm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 지울게요. 요것도 나중에 생각하고 이건데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예요. 그럼 이거는 동그라미가 6개예요. 6개분의 1이라는 거죠. 칠판 지우개 1ppm이다 그러면 100만 개, 이거 1,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1ppm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다? 분모로 가서 동그라미가 6개니까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거가 들면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오늘 외우는 거냐면 우리가 1m는 100cm 알죠? 1cm는 10mm 이런 거 알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머리 아프면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1%는 1000ppm이죠. 이거잖아요. 1000ppm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가면 외워질 테니 오늘은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1%는 1000ppm이에요. 이거를 이제 써먹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원리를 알면 머리 아프다 하면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이렇게 오라고. 그럼 1%는 몇 ppm이에요? 1000ppm이에요. 1000ppm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소수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ppm으로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퍼센트로 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ppm으로 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다 외우면 좋잖아요. 외우면 좋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시라고. 요거 하나 외우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럼 뭐가 돼? 300 내지 하나, 둘, 세 개 내지 350 ppm이죠. 이거죠. 이건 기본으로 알잖아요. 1%는 1000ppm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0.03 내지 0.035%가 되는 가스를 찾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CO2 찾아야 되고 어떨 때는 300 내지 350 ppm인 가스를 찾아라는 뭐가 돼요? CO2죠. 그리고 또 실기도, 필기도 나요. 어떻게 나냐? 이거를 1%는 몇 ppm이냐? 뭐가 돼요? 1%는 1000ppm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0.1%는 몇 ppm인가? 이거 뭐가 돼요?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럼 뭐가 된다? 0.1%는 여기서 동그라미 4개 치는 거지.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몇 ppm이 되는 거예요? 1000ppm이죠. 이거
이게 계산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계산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만약에 0.3이다. 0.3. 0.3%는 몇 ppm이에요? 3000 ppm. 이거죠.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게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오시라고. 됐어요? 이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돼. N2는 78. 몇 %. 이거는 V 대 V라는 건 부피 대 부피. 우리가 용량 대 용량 퍼센트를 뜻하는 거예요. 최적 대 최적 이거죠. 그 다음에 산소는 20. 몇 %, 아르곤은 0.93%, CO2는 0.03에서 0.035까지 보기도 하고 0.04까지 보기도 해요. 서울은 0.04까지도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표준 그럼도 또 이걸 알아둬야 돼. 이것도 알아둬야 돼. 작년엔 또 이것도 나왔던 것 같아. 1ATM은 아까 어디 갔어? 760 수온주 밀리미터. 그런데 공기 함몰 거기 분자량 있죠. 그럼 공기 함몰 분자량은 웬 갔더니 수학을 하시나요? 이러지 마시고 공기는 이렇게 성분이 돼 있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뉴스에서 듣죠. 아까 있던 SO2라는 것도 공기 중에 많아서 뭐가 염증이 생기는데요. 오존 여름에 주의보도 들어봤죠. 그렇죠. 그런데 오존이라든지 SO2 같은 건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렇죠. 이거 등 그랬죠. 그러면 공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쓴 것들은 그래도 많은 양을 공기 중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상당한 다른 물질들 있죠. 플라스틱 같은 거 태우지 말아라. 뭐 있다? 다이옥신 나온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거 태우면 염소 물질도 나온다. 태우지 말아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써가지고 공기가 요것밖에 성분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량들은 여기다 안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공기 함몰하게 되면 지금 여기 공기 함몰 분자량은 단위가 기준이 g이에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거 들어봤죠? 세계인들의 약속이에요. 모든 분자 한 몰은 g이 단위예요. 그럼 공기 한 몰 분자는 28.8333 쭉 가기 때문에 대충 뭐라 그래요? 28.83g. 그런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28.84g 그렇게 있고 또는 29g 그렇게 돼. 대충 말할 때 알 수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말할 때 공기 한 몰 분자는 이걸 뜻하는 거. 이거. 두 개를 뜻하는 거. 이거. 이게 일명 공기함몰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함몰 분자는 거기 28.84g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28.83333 쭉 간 거예요. 반올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면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대충 29g 그런 것도 있죠. 29g 그런 것도 맞았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가스 가지고 한 거예요. 이 가스. 이 가스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뒤에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N2 곱하기 79%니까 퍼센트라는 건 100을 곱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N2 곱하기 79%%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 한 거죠. 이렇게. 이거 지우는 게 아니고 이거 없애려고 100분의 79예요. 그럼 이제 짜투리가 아니고 쉽게 할게요. 79%는 퍼센트라는 건 100을 곱한 거기 때문에 0.79 더하기 산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대충 이거 아까 어떻게 한다? 이거 N2 79%, O2 뭐가 돼? 21%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대충 말할 때는 그래서 N2 79, 산소 2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공기함몰 분자예요. 그럼 공기함몰 분자는 N2 곱하기 0.79%니까 0.79 더하기 O2 곱하기 뭐가 돼요? 21% 그럼 0.21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N이라는 건 원자 양이 14예요. 그럼 14 곱하기 그냥 들어요. 곱하기 0.79 더하기 산소 원자 하나는 16g이에요. 16 곱하기 왜 하나로 쓰죠? 원자로 쓰는 거 아니에요? 분자로 쓰는 거지. 곱하기 2.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곱하기 0.21 했더니 뭐가 되더라? 이거 계산해 보게 되면 28.8333 쭉 가요. 대충 28.84 그러기도 하고 대충 29g 그러게 돼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기함몰 분자다 이 얘기예요. 알 수 있겠어 이거죠. 그런데 밀도는 여기서 알려주면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밀도는 저 뒤에 가서 알려줄게 문제 풀 때. 그럼 이거에 관한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앞에 페이지 몇 페이지? 14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14페이지 보면 지금 내가 언급한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그럼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시간 들어가면 또 쉽단 말이에요. 14페이지 열어보세요.
길이 단위 있고 무게 단위 있고 넓이 단위 있지요. 그럼 우리가 써먹을 것만 몇 개 줄칠 테니까 따라오세요. 첫 번째 14페이지 보게 되면 길이에서 미터는 알죠. 그 다음 미터 위에는 킬로미터라는 건 알죠. 기본적으로 모르는데요. 그럼 그냥 외워요. 외우라고 써먹어야 되니까 센티미터, 밀리미터.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먹을 것이 마이크로미터랑 옹스트롱이에요. 그러면 1mm는 1000개를 잘라서 하나가 마이크로 또는 마이크로미터예요. 그 다음에 1마이크로는 1000개를 자르면 나노. 요즘에 무슨 나노 신기술 이런 말 하죠. 반도체에서. 그럼 이제 1마이크로를 1000개를 잘라서 하나가 일명 여기 아까 1mm를 1000개를 자른 게 마이크로미터죠. 1마이크로미터를 1000개를 짜서 하나가 나노미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이크로는 마이크로미터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노미터, 학생들은 N미터 그런데 이건 나노미터예요. 그래서 왜 전기 쪽에서 우리가 보게 된 반도체에서 나노미터 무슨 몇 나노 하죠. 그럼 얼마나 작은 건지 한번 본인들이 보라니까 1mm 조금 있죠. 1mm를 1000개를 짜서 하나가 마이크로미터고 1마이크로미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걸 또 1000개를 짜서 하나가 나노미터예요. 그럼 이제 나노미터인데 그 밑에 있는 단위가 또 옹스트롱이에요. A에 동그라미 친 것을 옹스트롱이라고 읽어요. 이거를 이제 빛에서 우리가 자외선, 햇볕, 가시광선, 적외선 할 때 이 말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보자고. 거기 보게 되면 나노미터가 있는데 거기 밀리리터, 센티미터는 다 알 것이고 네 번째 줄에 1mm는 뭐라 그래요? 10마이크로미터예요.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예요.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죠.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1000마이크로라는 거죠. 마이크로 또는 마이크로미터죠. 그 다음에 1마이크로는 몇 나노미터예요? 10의 3승 1000나노미터라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이 1나노미터는 그럼 1000인가요? 아니죠. 10옹스트롱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실기필기 단하는 햇볕에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할 때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다는 것이고 중요 표시했고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 10옹스트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게 보세요. 킬로그램, 그램을 알 것이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빨리빨리 줄치면 따라오세요. 1mm는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미리그램 다음에 마이크로그램 다음에 나노그램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마이크로는 10의 3승 나노그램 넓이는 가로 1m, 세로 1m를 지구미터 그리죠. 볼 거 없고 부피 보세요. 부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지구미터를 부피 그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약속으로 뭐라고 써요? 용량과 같이 써요. 킬로리터는 물 한 주전자 1리터. 그 다음에 물 1리터짜리가 1000개 있으면 뭐라 그래요? 물 1000리터다. 이거를 1kL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용량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세계인들이 약속을 했어요. 부피 세제곱미터와 용량 1kL를 같이 쓰자 이 소리죠. 같이 쓰자. 그러면 부피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랬는데 그 용량 보세요. 킬로리터 다음에는 1kL는 몇 리터? 우리가 1000리터. 1리터는 몇 밀리리터? 1000밀리리터. 그 다음에 1mm는 1000마이크로리터, 1마이크로리터는 1000나노리터. 계속 아까 미터, 센티미터 할 때는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줄, 세제곱미터, 일명 뭐가 돼요? 부피 단위를 뭐로 같이 본다는 거예요? 용량 단위. 같이 본다. 킬로리터랑 같이 본다는 이걸 알아야지만이 또 계산 문제, 웬 또 계산이 자꾸 나온다고. 이걸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꼴 시켜놔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그랬잖아요. 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쉽지만 계산이 또 한두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에서도 물파트 있지. 어제 내가 간단하게 소화기 질환을 없애낼 때 염소 소독할 때 했잖아요. 그때 염소를 얼만큼 주입할 것인가 그럴 때 이런 단위를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 이거죠. 이꼴 뭐로 본다는 거예요? 용량 단위인 킬로리터랑 같이 보자 약속이다 이거죠. 됐죠? 중요 표시했고 나머지 이제 1리터는 뭐가 된다? 1000ml랑 기본적으로 알 것이고 밑에 세제곱센티미터는 부피 단위죠. 그런데 이거를 용량 단위 밀리리터랑 같이 본다는 거죠. 또 밀리리터는 또 뭐라고도 표시해요? cc를 나타내요. 그래서 세제곱미터 이꼴 밀리리터 이꼴 cc 같이 봐요. 같이 본다.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풀어놓고도 답을 못 찍지 마시고 그래서 곤충 가면 그 이제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cc라는 것과
밀리리터라는 것과 세제곱센티미터를 알아, 이 꼴이라는 말을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곤충 가가지고 여기다 벽에다가 파리 같은 걸 죽이기 위해서 잔류분무를 해요. 그럴 때 1cc당 얼마를 뿌려야 된다 그럴 때 cc가 도대체 뭐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과목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용량이 무지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쭉 하게 되면 거기 가면 앞에다 했으니까 생략할 수 있죠. 이렇다는 거죠. 그럼 보자고. 압력 아까 했죠. 1 ATM을 뭐라고 읽어요? 기압이라고 있죠. 그 다음 미리미리 Hg는 수온주 밀리미터라고 읽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H2O, H2O는 물 분자죠. 수주 밀리미터라고 읽고 따라서 1 ATM은 760 수온주 밀리미터, 물기둥으로 말하면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러나 수온주 밀리미터 760, 그 다음에 1332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밀도 단위 보세요. 물은 4도일 때가 가장 무거워요.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 이꼴 밀리리터 똑같은 거죠. 이거를 1g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세제곱센티미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입방미터, 세제곱미터로 올려졌으니까 분자도 뭐가 돼요? 우리가 올렸죠? 킬로그램 올렸는데 거기에는 뭐가 돼?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00kg per 입방미터 또는 세제곱미터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 보세요. 또 온도가 중요해요. 섭씨, C자 들어간 거에 온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씨 온도가 있고 그런 다음에 K자는 켈빈 온도예요. 켈빈 온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활시 온도가 있죠. F는 어제 OT에서 내가 아마 카타 온도계는 최상 눈금이 100F, 최하 눈금이 95F 그랬죠. 그럼 이거를 섭씨로 고치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실기필기 다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외울 것인가? 웬 첫날부터 계산이 많아 그러지만 원래 환경위생학은 50문제 나지만 외우는 것도 많지만 공학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환경위생학이에요. 본인들이 쉽다고 할 것 같으죠. 이쪽은 공학이 많이 들어가는 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섭씨 온도, 섭씨 온도를 활씨로 고치는 게 있죠. 활씨로 고치는데 활씨 빼기 30이라면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기에 쓰는 단위. 그럼 어떻게 이걸 외울 것인가? 여기 9분의 5예요. 9분의 5인데 섭씨를 활씨로 고칠 때 공식 어떻게 돼요? 섭씨 이꼴 9분의 5 가로 열고 활씨 빼기 30이에요. 그럼 이것과 이거는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안 나. 이게 9분의 5인지 5분의 9인지 헷갈려요. 그럼 이제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예요. 암기 과목들을 어떤 학생은 주면 금방 외우죠. 어떤 학생은 뭐가 돼요? 몇 날 며칠을 봐도 못 외워. 이건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연상기법으로 어떤 애는 빨리 연관시켜서 외우느냐, 어떤 학생은 이거를 연상을 못 시켜서 연결시켜서 못하는 이 차이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습득하느냐, 이게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습득이 돼요. 그래서 이건 노하우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이 외우다 보게 되면 저절로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외워지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리랑 똑같다는 거죠. 무슨 요즘 요리 프로 많잖아요. 요리도 많이 해보면 맨 첫 번엔 국도 이상하게 끓이다가 자꾸 해보면 실습하는 거랑 똑같죠. 이것처럼 자꾸 외우다 보게 되면 많은 양을 외우다 보게 되면 요렇게 외우면 빨리 외워지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막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 못 외우듯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본인들이 수능 같은 거 다 봐봤겠지만 문제집을 시중에 있는 거 다 사드려. 위생사도 예를 들어. 그랬는데 겉표지만 봐. 그러면 뭐가 돼요? 외운 거예요? 안 외운 거죠? 내가 위생사를 시중에 있는 책들 다 합쳐서 제일 먼저 쓴 거죠. 국시험보다 먼저 썼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내 책을 맨 첫 번에 어느 주마다 베끼더라고. 베꼈는데 참고문을 쓴 거예요. 참고문을 쓰면 저작권법을 못 건대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쓱 뺀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승질이 나쁜 사람 같았으면 저작권법을 걸었을 텐데 그래 내비뒀더니 아주 오만방자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맨 첫 번에 베끼다가 그대로 못 베끼를 순서를 바꿔놓지요. 그럼 완전히 이해를 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거나 섞거나도 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시험 가면 모의고사라는 거 본인들이 봐봤잖아요. 모의고사 푸는 것과 단원별 풀어놓은 거라 본인들이 탁 접했을 때 어떤 게 암기하기가 편해요? 단원별이 편하죠. 그랬는데
실제 시험 가면 단원별로 구분해서 시험이 안 나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태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암기하기 좋게 편집해 놓은 것은 일명 뭐가 돼요? 거기 단원별로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머리 외워졌다 그러면 모의고사 막 섞어놔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죠. 수능도 마찬가지. 모든 국가고시도 책 한 권만 가지고 완벽하게 알면 내 전공이 아니다 그러더라도 6개월이면 전공 하나 끝난다. 논문 하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모르고 맨 학원 쫓아다니고 다니냐고 그 복습도 안 하고 하면 뭔 그게 머리에 들어온 게 있냐고. 그리고 책 조금만 바꿔놓고 순서 바꾸면 완전히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그 하나를 시중에 있는 책도 또 사야 되나요? 이것도 못 띄면서 뭘 사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시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식이죠. 섭씨 이꼴 9분의 5 가로 열고 80 빼기 30이죠. 그럼 지금 여기 왼쪽 오른쪽 있는데 오른쪽에는 가로를 닫았지. 열고 닫았죠.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까? 그럼 활씨가 들어간 거에는 등호 오른쪽에는 가로 열고 닫았죠. 그럼 이거가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이거죠. 섭씨 곱하기 9분의 밑으로 가면 5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5잖아요.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뭐가 되냐면 활씨 빼기 30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으로 할 수 있죠. 이쪽 등으로 가면 반대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로를 열었지. 지금 여기 가로를 열었으니까 가로를 여기는 열고 닫았으니 왼쪽도 가로를 이 섭씨가 가로 연 거랑 비슷하게 안 생겼냐고. 생겼으니 가로를 닫으려면 5가 더 닫기가 쉬워요? 9가 더 닫기가 쉬워요? 9 닫기 쉽죠? 9가 더 쉽잖아요. 9 모양이 닫는 모양 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섭씨 1 넘어가면 여기를 만약에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5분의 9다. 5분의 9.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다면 5가 닫아져요? 안 닫아지잖아요. 이게 닫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왼쪽에는 열기만 하고 가로가 닫은 게 없으니 9분의 5인가 보다. 항상 요걸 바꿔놓으니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섭씨가 가로 연 거랑 비슷하게 생겨먹었고 닫으려 그러면 5분의 9가 아니고 9분의 5구나 이거죠. 그럼 이 공식을 그냥 옳은지 그른지도 내지만 계산돼야 돼요. 그래서 섭씨 모르면 그냥 외워. 무조건 외워. 활씨 이게 섭씨 이꼴 9분의 5 가로 열고 80 빼기 32 이래가지고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켈빈 온도는 0도 켈빈 온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영하죠. 273 섭씨가 된다는 거죠. 또는 섭씨도는 뭐가 돼? 273 켈빈 온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온도는 0도. 그래서 절대 온도를 뭐라 그래요? 켈빈 온도. 그래서 켈빈 온도나 절대 온도나 그 말 똑같다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 0도, 찬 곳은 0 내지 10을 뜻하는 것이고 상온은 15 내지 20을 뜻하는 것이고 실온은 나중에 식중독가 써먹을 것인데 1 내지 35도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장 넘어가서 단위 또 봤죠? 그럼 지금 화학기호가 아까 내가 앞에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럼 이 화학기호도 다 외워야 되나요? 이거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책 찾지 말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 참고로 이거 보고 이것도 보기 싫은데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 우리는 화학시험에 내는 것이 아니니까 화학기호 같은 걸 대충 쓰세요. 그러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왜 거기 17페이지 분자 이동하고 이러는 것들 이름 붙이는 게 여기 다 있죠. 웬만한 것들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을 받아 쓰시라고. 됐죠? 그러니까 편하게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17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서 172페이지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저기 172페이지 가면 양가로 첫 번째 끝났죠. 그럼 양가로 두 번째는 실내 공기 오염은 군집독인데 이거는 실기필기 이쪽부터 상당히 잘 나요. 10분 쉬었다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